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뭐 했냐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고, 그치?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 뭐였냐? 빅뱅 우주론의 핵심. 부피가 증가하고 질량이 그대로 밀도가 감소되고 그래서 온도가? 온도가 줄어들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는? 3대 1 그렇지. 우주를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초에서 3분까지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물질의 기원.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래서 우주 최초 시작이 빅뱅 우주부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기본 입자인 뭐 소립자들, 경입자들, 얘네들이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핵이 되고 이제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그 원자핵에 전자가 붙들리고 그래서 수소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생기고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온도가 몇 도? 3000K. 그때부터 빈 공간으로 빛이 새나가기 시작하다. 드디어 빛하고 물질하고 분리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퍼져나간 애들이 지금 관측이 되는데 펜저스 윌슨이 WMAP 위성으로 관측해봤더니 얼마? 2.7K 온도가 낮아졌더라. 3000K에서 2.7K까지 떨어진 정도면 엄청나게 팽창을 한 거지. 파장은 7.3cm. 그 정도로 길어진다. 그럼 향후 앞으로 더 어떻게 된다? 파장은 더 길어질 것이고 온도는 더 떨어질 것이야. 그걸 다 우주 전체로 해서 적분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에너지가 빅뱅 초기에 빵 터졌을 때 에너지하고 똑같더라. 그 에너지를 비교를 어떻게 했겠어? 그 정도 에너지가 있으면 소립자가 생성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된 거야. 됐지? 자, 오늘은 뭐 하냐면 이제는 빅뱅 우주론에서 물질의 기원을 증명했다 하면 그래서 결국은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우주 전역에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지금 우주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별도 많고 우리 은하도 많고 그런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 거냐는 얘기지.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도 지금 이제 안쪽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금, 우라늄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 거냐는 거야. 수소하고 헬륨밖에 안 만들어지고 더 이상 핵융합을 못 하는데, 그지? 그 다음 못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무거운 애들은 어디서 온 거야?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실은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에요. 제목을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의 원인이라 그래야 되니?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별의 진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 별의 진화 과정을 별의 질량에 따라서 한 3단계로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 무거운 원소라고 하는 건 아주 극단적으로 원래는 이제 가장 안정한 철이 있어. 여기에 탄소부터 합시다. 탄소가 있어. 그 다음 철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금하고 우라늄 뭐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3단계 정도로 나눌 겁니다. 먼저 철이 생성되는 거, 탄소가 생성되는 거, 철이 생성되는 거, 이건 금이라 그래, 골드. 얘는 뭔지 알죠? 우라늄이죠? 이런 애들이 생긴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탄소는 어디에 생기는 거야? 적색 거성. 그 다음에 철은 적색 초고성에 생겨. 그 다음에 금과 은은 조금 달라요. 금과 은은 어디서 생긴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 얘는 그래서 어디서? 초신성 폭발. 이거에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부 초신성 폭발하면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러지. 세계가 좀 복잡 다양하지. 폭탄 테러 일어나갖고 막 사람들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 거기 보면 자폭하고 막 그래갖고 자동차에다 폭탄 실어갖고 터뜨려버리면 건물이 다 통째로 무너지고 그런 뭐라 그러지?
폭발하고 나서 그 나머지 뭐라 그러니? 그 잔해물이라 그러지. 그걸 폭발 잔해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별이 꽝 하고 터졌을 때 그런 애들이 퍼져나간 애들, 그런 애들이 우주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다. 우린 이게 이제 나중에 뭐예요? 별이 또 다른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되는 거야. 이게 또 다른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별이 만들어지는 가설 중에 성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운설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거야. 성운설. 성운설 가지고 모든 걸 설명을 할 겁니다. 별의 진화 과정을 성운설로 설명할 거야. 선생님이 한자는 잘 못 쓰지만 한번 써볼게. 성운이라고 하는 게 별성자를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지. 성운 이렇게. 별성자에 구름운자야. 별과 별 사이에 마치 구름처럼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더라. 그 물질 안에는 그 구름처럼 그 안에는 이런 초신성 폭발 잔해물이 들어있는 거야. 이 성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간물질이라는 게 있어. 성간물질로 구름처럼 뿌옇게 흐려지더라. 그 성간물질은 주성분이 이런 초신성 폭발 잔해물들인데 여기는 주로 뭐예요? 먼지, 가스, 티끌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이 안에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원소들이 들어있는 거야. 이런 무거운 원소들까지도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운설로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이 교과서에 채택된 게 성운설이야. 그래서 우리 태양계도 만들어지는 게 태양계 성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별의 진화 과정. 우리가 진화 그러면 에볼루션이야. 생태계에서 진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진화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 별도 물론 생명체는 아니지만 마치 커다란 생명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처음에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소년기를 지나서 청장년층을 지나가고 노년기를 지나가지고 결국은 별이 나중에 소멸되더라. 그걸 우리는 별의 일생 또는 별의 진화 그 과정을 뭘로 설명한다? 성운설로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먼지, 가스, 티끌 우리는 뭐라 그래? 얘를 성운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간물질 최초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저온 고밀도야.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 그럼 여기서 이거 중요합니다. 태양 크기 정도라고 하는 거는 뭘 비교하는 거냐? 어떤 물리량? 질량을 비교하는 거다. 앞으로 별의 크기나 이런 걸 비교할 때는 무조건 질량으로 비교한다. 그죠? 에너지 같은 것도 질량으로 비교한다. 그래서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 뭐 기준이다? 질량 기준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 별의 진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온의 고밀도다. 자,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저온이에요. 저온인데 여기 이제 성운이 이렇게 뭉쳐 있다 그래봐. 이런 식으로. 성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부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밀도더라는 거. 좀 많이 단위 부피당 질량이 많이 뭉쳐 있는 거죠. 근데 저온이니까 어때요?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뭉치겠지.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좀 뭉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량 집중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몰리더라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한다.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서로 뭉치게 되는 거. 더더군다나 저온이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버리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뭉치기가 쉽지가 않겠지. 저온이다 보니까 모이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중력 수축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 큰 놈한테 다 몰리게 되죠.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되겠니? 내부 압력이 증가하겠지. 내부 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열도 많이 나고 온도도 증가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게 첫 번째로 뭐다? 원시별이 형성이 됩니다.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성이라 그래. 영어로 뭐라 그래? 스타라 그래요.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선생님 스타 강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치? 근데 스타는 사실은 반짝거려야 돼. 선생님 반짝거리질 않아. 그죠? 반짝거리고 싶어. 그치? 반짝거리는 거. 유일하게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지구라는 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지구라는 별 잘못된 표현이라. 지구는 뭐다? 플래닛이야. 행성이야. 달도 별이 아니야. 달도 행성이야. 선생님 달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거는 태양빛에 비춰가지고 반사돼서 보이는 거야. 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우리는 앞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애를 스타, 별이라고 얘기해요. 원시별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이유가 이 별에 스스로 빛을 내는 에너지는 뭐야? 이 에너지겠지. 그리고 원시별에는 뭐밖에 없어? 중력 수축 에너지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뭘로 작용하겠냐? 구심력으로 작용합니다. 안으로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좀 전문 용어로 구심력이 생기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기면 가군동량이라는 게 생겨. 이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냐면 회전력이라는 게 생겨.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회전 원반이 생기더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회전 원반이 생기다 보면 안쪽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면 원운동에서 물리 시간에 배우는데 안쪽에 구심력이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정반대의 힘인 관성력, 뭐라 그래? 원심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구심력에 반대되는, 정확히 180도로 반대되는 바깥 방향으로 그거의 관성력인 원심력이 생긴다. 그 원심력으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바깥으로 늘어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바깥으로 태양계 같은 경우는 수금지와 목도천해가 생기는 거지. 이때 이런 게 구성이 된 거야. 그래서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밖에 없는데 요거밖에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작동하더라. 구심력이 작동하면서 회전력이 생기죠. 우린 그걸 전문 용어로 가군동량이라 그래. 이게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되나? 안으로 집중이 되면 이게 회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기면아 뭐 트리플 악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빙글빙글 도는 거. 그럴 때 보면 막 회전할 때 보면 몸을 쫙 움츠리잖아. 안으로 질량이 집중되면 회전력이 빠를 수밖에 없어. 몸을 풀면 어떻게 돼? 속도가 느려지지. 그러니까 안으로 질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회전력이 생기는 거야. 그 회전력으로 회전 원반이 생기는 거죠. 이 회전 원반 때문에 원심력이 형성이 돼서 우리 지금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천해가 형성되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뭐의 증거 자료가 된 거야? 이 성운설의 증거가 된 거죠. 우리 공전 궤도면에 조금 이따 할 거야. 일치. 한쪽 방향으로만, 한 면으로만 수금지와 목도천해가 생기잖아. 그게 이제 원심력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게 지금 원시별이야. 그래서 원시별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원시별에서 출발을 해서 원시별을 이렇게 한번 네모 박스로 한번 넣어볼까? 자, 그럼 이제 세월이 시간이 지납니다. 지나서 어떻게 돼? 이게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지. 온도가 어마무시하죠. 내부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하게 된다. 이 1000만 K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시별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축만 하다 보니까 내부에 열과 압력이 생겨서 내부 압력이 생기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해. 우린 그걸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너무 압축이 되다 보니까 내부가 어떻게 돼? 1000만 K에 도달해. 이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면 이 온도가 뭐를 유발을 하냐면 4개의 수소를 갖다가
한 개의 헬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 그래. 자, 내부에서 1000만 K 이상 도달하다 보니까 4개의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 사실은 여기 니네 잘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원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질량수가 얼마야? 4죠. 여기 질량수가 4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얼마야? 4.032 정도 됩니다. 얘가 1.008이거든 하나가. 정확히 질량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4, 8에 32니까 4.032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4.002인가 그럴 거야, 헬륨이.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개가 0.28이냐? 0.028이냐? 이 차이가 있지. 그게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질량 결손 에너지라 그래. 질량이 사라졌죠? 그 사라진 만큼이 뭘로 나온다? 에너지로 나오더라.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 아인슈타인식을 쓰죠. 나중에 고2 물리 때 배워. 특수상대성 원리에 이런 유명한 식에 의해 가지고 질량 결손 에너지. 즉 질량이 결손된 부분이 비스속도로 이렇게 되면 에너지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거지. 이걸 이제 쌍소멸이다 뭐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걸 우리는 수소 핵융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두 번째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죠. 주계열성은 실제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의 일생에서 전체 별의 일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 약 90%를 차지합니다. 지금 태양이 수명이 우리 지금 태양 크기 정도 하는 거니까 100억 년 수명이야. 수명이 100억 년이니까 한 90억 년 동안은 주계열성 단계로 거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은 약 한 50억 년 살았어. 앞으로 한 40억 년 더 살 수 있어. 태양의 상태로. 이 주계열성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 크기 정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태양 계열 지금 G2 계열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G2 계열이면 표면 온도가 주황색이면 몇 도? 한 5,800도?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스펙트럼 계열로 얘기하면 표면 온도를 나타낼 때 뭐 O형, 그 다음에 B, A 중학교 때 지금 배웠을 거야. 별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표면 온도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5,800도 정도 되는, 한 보통 그냥 6,000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바로 주계열성이다. 주계열성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시별하고 좀 비교를 해야 돼. 원시별은 중력 수축이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니까 원시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크기가 계속 점점 작아진다. 안으로 수축되다 보니까 계속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힘이 안으로 당기는 것만 작용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주계열성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핵 주변에서 어떻다 그랬어? 1000만 K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어떻게 된다? 4개의 수소가 한 개의 헬륨으로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그 에너지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뱉게 되는 거지.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부 압력은 원인이 뭐예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안에서 밖으로. 그전에는 이게 없었잖아. 1000만 K 이전에는 수소 핵융합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질량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수축은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쓴 게 중력 수축이다. 이해되죠? 그런데 얘랑 내부 압력이 같더라는 거지. 1000만 K 되기 전에는 줄어들기만. 그렇지. 줄어들기만 하니까 원시별의 상태니까 크기만 점점 작아지는 상태였어. 이렇게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역학에서 정력학적인 평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 자체는 좀 어려운 말인데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정력학적인 평형 상태를 거치고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크기가 일정하다. 태양 크기 안 변하잖아, 그치? 우리가 보기에만 이제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크게 보이는 거고 멀어지면 좀 작게 보이고 그 궤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그게 좀 그런 거지 실제 태양의 크기는 지금 변하지 않아요. 이게 주기율성의 특징이다. 그리고 주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 내부에서. 그럼 계속 헬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 됐어? 이게 바로 주기율성. 전체 일생의 별의 일생의 90%를 이 주기율성 단계로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수명은 100억 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은 한 50억 년 살았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내부에서 수소를 다 써버린 거야. 수소를 다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뭐라고 표현할까? 수소 소진이라는 표현을 쓸게. 이게 다 한자여가지고 다 써버렸다는 뜻이야. 소진 되게 중요하죠. 소진. 선생님 첫사랑 이름이야. 그래서 수소가 소진됐습니다. 수소를 다 써버렸어. 소진. 보고 싶네요. 자, 그럼 수소가 소진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 내부에 전부 헬륨만 만들어졌겠지. 그때 이제 주기율성 다음 단계로 거의 이제 별이 소멸되기 직전 단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적색 거성 단계가 있어요. 적색 거성 단계는 이제 어떤 단계가 되는 거냐면 내부에 수소가 다 소진돼 버리니까 적색 거성 입장에서는 자 이제 봐봐 적색이야. 그 다음에 거성이야. 되게 큰 별을 우리는 거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측해보기에 주기율성 크기가 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돼?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죠. 중요해.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야. 근데 크기가 커졌는데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크기가 커졌으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적색이야. 이거 기억 안 나니?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었죠. 스펙트럼 계열, 별의 스펙트럼 계열 안 배웠냐? 그 파란색 얘가 이게 청백색부터 시작해서 얘가 청백색이잖아. 이 A가 백색이죠. 얘가 표면 온도가 10,000K야. 얘가 황색이잖아. 아까 주황색 안 했니? 어디 있었지? 여기. 그래서 G2는 여기 K하고 사이에 G2 계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한 6,000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M이 바로 이게 적색이야. 이게 이제 한 3,000K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예전에 이런 거 외울 때 오비어 파인 걸 키스미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오비어 파인 걸 키스미 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외웠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알아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는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 A가 기준점이 되죠. 자, 그래서 적색 거성이니까 얘는 어떤 계열이겠어? M 계열이겠지.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굉장히 6,000도 정도에서 한 3,000도로 낮아졌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크기가 갑자기 커졌다는 얘기지. 얘는 그래서 크기가 어떻게 된다? 수소가 소진되다 보니까 좀 그려봅시다. 크게. 이렇게 크게 그려봅시다. 이런 별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내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부에서는 이제 안쪽에 뭐가 만들어졌으니 핵에 수소가 소진될 정도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야? 헬륨만 많겠지. 헬륨만 많겠지. 그럼 네가 생각해서 이 헬륨이 가만히 있겠니? 그죠? 헬륨도 어떻게 될까요? 핵융합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적색성 거성 단계에서 이 핵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드디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실수하는 학생들 되게 많다. 수소 핵융합은
헬륨을 만드는 거야. 헬륨 핵융합은 2에 4짜리니까 이게 3마리가 있으면 탄소 1마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 봐봐. 3, 2, 6, 3, 4, 12. 물론 여기도 이제 질량 결손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또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커졌냐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질량 결손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겠지. 밖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질량은 탄소가 더 무거운 애가 생겼으니까 질량은 안으로 수축이 되겠지. 그러니까 안으로 뭉치는 거야. 안으로 뭉쳐. 질량은 안으로 뭉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에너지는 바깥으로 뱉어내면 이 바깥에 좀 이 주변에 있죠? 요 주변에는 수소가 남아있다고. 여기는 수소들이 남아있다고. 아까 수소가 소진됐다는 건 어디에? 핵 주변에. 핵 주변이라는 표현보다는 핵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 핵 주변이 오히려 여기니까. 그죠? 핵 안에 수소가 다 써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핵에서는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를 밖으로 내뱉다 보니까 얘는 질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안으로 뭉치더라. 그리고 에너지만 밖으로 뱉어내더라.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수소들이 좀 있더라. 바깥에는.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니? 이 수소들이 뭉쳐가지고 뭐를 만들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겠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겠지. 그럼 헬륨이 생성되겠지. 그때 에너지를 또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방출할 것이란 얘기죠. 에너지를 그때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결과가 오는 거야? 이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이쪽 안은 안대로 뭉치고 바깥에는 바깥대로 펼쳐지고 그 크기가 커지는 거야. 에너지는 별로 크게 늘지 않았는데 크기가 커져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표면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6000K 정도 되던 애가 3000K 정도 되는 표면 온도를 갖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별의 스펙트럼 계열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M계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적색.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커진 거야. 거성이야. 밀도가 굉장히 낮아지겠지, 얘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다 100억 년 지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의 끝물을 타는 거죠.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결과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우리 뭐 호두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갖고 놀다 보면 나중에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고. 왜 그래? 그 이제 수분이 증발되고 그러면 이제 안은 안대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잖아.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마치 그런 거야. 안은 안대로 뭉쳐버리고 바깥은 팽창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안에는 안에대로 조그맣게 뭉쳐가지고 좀 밝은 별이 됩니다. 굉장히 밝은 별이야.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래? 밝은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우리 밝은 별 백색이면 한 요 정도 온도가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10,000K 정도 되는.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 주성분은 주로 뭐겠니? 수소나 헬륨이겠지. 그래서 얘 백색 거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행성이 돌고 있는 것처럼 구름 모양처럼 이런 수소나 헬륨들이 여기를, 그러다 결국은 분리돼 버리더라.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성운은 성운인데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백색의 성을 돌고 있는 행성 같은 느낌의 성운이더라. 근데 얘가 이제 중력이 약해져 버리면 얘는 이제 풀풀이 흩어지겠지. 그럼 결국은 이 행성상 성운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다른 별의 재료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여기 초시성 폭발 잔해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성간물질은 여기 행성상 성운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된다. 초신성 폭발 잔해물하고 행성상 성운, 이런 애들이 이제 뭐야? 성운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별의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별의 진화 과정. 뭐?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뭐 기준? 별은 질량 기준이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백색외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은 별이고 사실은 이 안에 주성분은 뭘까요? 카본, 탄소.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진 건 뭐야? 여기 봐봐. 이제 하나가 해결이 됐지. 적색거성의 중심에서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가지고 무슨 핵융합?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탄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런 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 핵분열 반응 뭐 이런 핵 반응들은 전부 다 무슨 에너지야? 질량 결손 에너지를 쓰는 거야. 분명히 소수점의 질량이 조금 변화한다. 감소한다. 그 감소한 만큼이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 있죠. 아인슈타인.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고 그래. 배운 기억나니? 이렇게 돼. 우리 이제 밤하늘에 굉장히 유명한 별들이 많아. 들어봤을 거야. 전체가 전부 뭘로 돼 있는 거?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들어봤니? 그 별 이름이 뭐냐면 루시야. 이거 이름이 루시라고 지어진 이름이 있어요. 야, 온도가 이렇게 높고 탄소로만 구성돼 있잖아. 백색외성이. 그 백색외성을 얘기하는 거야. 탄소 성분이야. 그러니까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다이아몬드로만 돼 있대요. 가봐야지 되겠지만 물론 얘가 이제 우리 지구로 들어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로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 대기권에 타가지고 아마 시꺼먼 숫덩이로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밤하늘에 있을 때가 다이아몬드인 거야. 그런데 이름이 루시라는 별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라는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야. 이 노래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10몇 년을 그 금지곡이었어. 이게 왜 이제 금지곡이었냐면 너 비틀즈에 대해서 알지? 들어봤지 노래 뭐 예스터데이 뭐 이런 유명한 노래도 많잖아요. 근데 비틀즈가 활동했던 당시가 그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막 이럴 때였어. 그 이제 약간 평화 시위 같은 걸 했죠. 전쟁 반대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전쟁도 일어나죠. 경제도 별로 안 좋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하고 좀 비슷할 수 있어. 다들 막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대는 게 이제 주로 마약 이런 데다 손을 대고 뭐 이랬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마약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마약인 LSD라고 하는 마약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이중적인 느낌으로 가사가 그래요. 되게 몽환적인 느낌의 노래기도 하고 이걸 찬양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걸 잘못한 마약을 이게 찬양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이게 금지곡이었던 거야.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하나라는 루시라는 이게 이제 그 약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LSD가 이게 투명하고 반짝반짝거리거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거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 뒤로 이제 해금이 되고 금지가 풀리고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 루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밤하늘에 천체물리학자들이 이 백색외성을 발견하는데 뉴스에도 나왔어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걔 이름을 루시라고 지은 거야. 비틀즈 노래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그래서 루시라는 이름이 백색외성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상식으로 그냥 알아둡시다. 이게 바로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 과정이다. 일단 써봐.